디자인 어워드는 무엇이고 공모전은 무엇일까? 단순히 영어 한글 차이인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디자이너에게 어워드와 공모전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모르는 어워드와 공모전에 숨겨진 내면, 디고디 원찬이 디자인 어워드와 공모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현직 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그리고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은 디자인 어워드와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어워드와 디자인 공모전은 여러분이 디자인을 제출한다는 개념만 같지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쉽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워드, 여러분이 돈 내는 거. 공모전, 여러분이 돈을 받는 거. 그럼 어떻게 돈을 내고 돈을 받는가? 자, 공모전은 특정 기관에서 디자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모르거나 디자인 스튜디오에 의뢰해서 비용을 쓰는 대신 어떻게 싼 값에 한번 해보려거나 공모전을 통해 다수에게 홍보하려는 목적, 세 가지는 아닙니다. 공모전은 보통 정부 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에서 주로 선호하는데 정부 기관이나 시도자체에서는 포스터, 아이덴티티, 캐릭터를,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몇십 주년 엠블럼 등을 공모전으로 개최합니다. 보통 당선을 빌미로 돈이 아쉬운 학생들에게 쥐꼬리만한 상금으로 헐값의 디자인을 먹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며 공모전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심사위원을 섭외해서 심사 및 수상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대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모전의 단점이 뭘까요? 돈 아끼려고 진행했으니까 결과물에 비해서 상금이 터무니없이 작죠. 50만원, 100만원 뭐 그래요. 그보다 못한 10만원, 20만원 그런 것도 봤어. 그러다 보니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절대 참여 안 하거든요. 누가 미쳤다고 1, 20만원 받고 디자인을 합니까? 차라리 무료로 해줬으면 해줬지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에이전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결국 경험 없는 디자인과 학생들이나 비전문가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과물에 한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은 아꼈느냐? 아니 뭐 공모는 공짜로 하겠습니까? 홍보, 심사, 수상 전부 돈이죠. 뭐 돈 아끼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게 모르게 재능 기부 권유, 열정페이 조장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수상작은 물론 비수상작까지 주최 측에게 모든 저작권 권리가 귀속되었습니다. 아 완전 미친 거죠. 수상도 안 시켜주고 돈도 안 주는데 그 권리를 지네들이 왜 가져가? 우리나라 전반에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썩어 문드러졌는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양아치 근성. 공모전의 장점? 담당자가 예산 아낀 것처럼 보여서 칭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계속 저평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공모전 출품할까? 공모전을 정말 현상금 헌터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비추입니다. 일단 어워드에 비해서 심사위원의 뎁스가 굉장히 얇고요. 비디자인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들도 심사에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상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상의 밸류나 권위는 어워드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에서 나중에 포폴로 쓸만한 퀄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들인 시간에 비해서 당선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지들 맘대로 작품 다 받아놓고 수상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양아치 근성. 공모전은 솔직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사람들의 심보가 가득한 열정페이 양아치 근성. 열정페이 강요입니다. 제대로 된 공모전은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긴 제대로 됐으면 애초에 쥐꼬리만한 상금 걸고서 생생 내지도 않았겠지만. 디고디. 어워드의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어워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입니다. 출품자, 즉 여러분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딱 편합니다. 어워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참가자가 출품한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준다. 수상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워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품료, 수상 패키지, 스폰서십. 비용은 어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기준으로 출품료는 약 30만원, 수상을 했었을 때 내야 하는 상장이나 책 등 위너 패키지가 무려 220만원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이 좋은 디자인을 출품을 한다는데 돈을 낸다? 그럼 만약에 내가 수상을 못하면 출품료를 반환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려고 할까요? 출품하면서 돈 내고 수상해도 돈 내고 심지어 내 제품에 니네 로고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판매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데도 돈을 내래. 왜 사람들과 기업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돈을 써가면서 어워드에 출품하려고 할까요?
바로 어워드가 가진 권위 때문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잘하는 디자이너 진짜 많죠.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많아. 살살 좀 하자. 학생, 프리랜서, 에이전시, 각 기업의 디자인 부서, 가령 기업에서 좋은 디자인 에이전시를 찾는다고 칩시다. 디자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일일이 포트폴리오를 보나요, 그죠? 그리고 잘하는 데가 너무 많아. 살살 좀 하자. 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를 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브랜드나 제품은 어떨까요?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가 좋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해야 하고 어필해야죠. 이 홍보는 TV, 지면, 유튜브, SNS, 바이럴 마케팅 등 모든 채널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다 진행됩니다. 품질,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튼튼하고 가격도 더 싸고 거기에 디자인 역시 얼마나 중요한 구매 포인트입니까?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인지 모르거든요. 디자인 선호도도 다르고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사고 있지만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그럼 이 어워드 수상이 제품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디자인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변별 포인트, 이게 바로 어워드의 역할입니다. 권위 있는 어워드를 수상함으로 인해서 이 디자인은 좋아, 나는 잘하는 디자이너야, 내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어워드에서 일종의 보증 같은 걸 해주는 거거든요. 음악 프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수들 방송 나가서 1위 하면 방송국에서 돈 많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출연료도 몇십만 원 안 되고 그마저도 멤버들하고 나누고 출연 스텝, 댄서, 매니저, 스태프들에게 다 나누고 보면 애초에 방송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왜 나갈까요? 1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명예나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어워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세우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드닷.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디자인 어워드인데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깊습니다.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 디자인 등 세 분야로 나뉘며 국내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출품하는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로 수상을 할 시 꼭 언론에 보도할 만큼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IF. 레드닷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설립이 되었고 1954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디자인 어워드로 독일 국제 디자인 포럼이 주관합니다. 제품, 패키지, 시각 디자인, 인테리어, 서비스 디자인, 컨셉 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 총 7가지의 세분화된 디자인 분야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있으며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어워드입니다. 세 번째, IDA.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IDSA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어워드로 운송, 브랜딩, 엔터, 환경, 리빙,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 디자인 등 정말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IDA는 I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로 2007년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역사와 권위를 비교해봤었을 때 앞서 말한 레드닷과 IF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 이탈리아 A-디자인 어워드도 있고 전세계 최대 규모 패키지 큐레이팅 사이트에서 야심차게 만든 다이라인 어워드도 있고 국내 굿디자인 잇 어워드는 물론이고 폭발하는 산업 전반에 힘입어 중국에서 막 생겨나는 어워드들까지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자, 어워드는 뭐라 그랬죠? 장사라 그랬죠. 새로 런칭한 어워드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떡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출품료를 내고 출품을 해야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출품하려면 그것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내 디자인의 우수성을 보증하고 입증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겠죠. 권위가 있는 어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상작의 밸류입니다. 어워드 브랜딩 잘하고 홍보 잘하고 시상식 화려하게 한다고 해도 세계적인 기업에서 출품하지 않는다거나 수상작의 디자인이 누가 봐도 떨어진다면 아무도 출품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 훌륭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 빌보드 차트 1위와 국내 음악방송 1위, 읍내 노래잔치 1등의 밸류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워드들은 어떻게 수상작의 밸류를 높일까요? 유명한 심사위원의 섭외와 직접적인 컨택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심사위원을 섭외하면 아무래도 좋은 출품작들이 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적인 디자이너나 에이전시 컨택입니다. 좋은 작품을 최대한 유치해서 수상작의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국내, 아시아권은 물론 신생 유럽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종종 연락이 옵니다. 출품을 요청하기도 하고 대놓고 콕 집어서 너네 이 작품 꼭 출품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중국 쪽은 이메일도 모자라서 직접 국제 전화로 부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상의 색상의 문제이지 대부분은 수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되게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어워드 출품할까?
일단 어워드가 워낙 많으니 여러분들 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있어빌리티와 출품의 경험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는 1티어인 레드닷 IF IDA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출품작도 많고 수상의 장벽이 그만큼 높은 만큼 확실히 어워드의 밸류는 있습니다. 나는 학생이라 1티어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어워드 수상 경력이 내 이력서에 필요할 것 같다?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쪽이면 펜타 어워드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말하면 분명히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비싼 출품 비용이 부담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국내 어워드들은 수상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력서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요. 그들만의 잔치 같은 분위기가 강합니다. 저희도 국내 어워드 몇 번 출품해서 받아봤는데 큰 메리트나 밸류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싼 비용도 아닌데 굳이 출품을 해야 되겠다? 티어 1이나 메이저 어워드에 출품하세요. 왜 그런지는 레드닷 IF 수상작들과 국내 어워드 수상작의 퀄리티를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어워드의 권위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은 디자인 어워드와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모전 일정과 상금 등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으려고 했지만 각 어워드마다 출품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컨셉 디자인 등 카테고리에 따라서 출품료가 워낙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링크를 하단에 첨부했으니까 꼭 가서 확인해보세요. 현재 포트폴리오, 이력서, 면접 컨설팅 영상도 찍으려고 기획 중인데요. 살짝 디고디 원찬 영상에 출연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소식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비청자분이라고 DM 주시면 바로 마팔 갑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고 매주 영상이 올라오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알찬 정보 싹싹 쓸어 담아가세요. 디고디 디고디